여러분, 이렇게 다시 마주 앉아 조용히 마음을 나눌 수 있게 되어 저는 참으로 고맙습니다. 오늘은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먼저 잠시 숨을 함께 고르고 싶습니다. 바람이 한 번 스쳐 풍경이 울리고 다시 잦아드는 그 짧은 순간처럼 우리 마음도 잠시 가만히 가라앉혀 보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시끄러우면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 그저 스쳐 지나가 버리니까요. 먼저 한 가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평생을 참 부지런히 살아오시지 않으셨습니까? 남을 모질게 대한 적도 없고 누구를 속이거나 해코지한 일도 없이 그저 묵묵히 하루하루를 견디며 여기까지 걸어오셨을 겁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일하고 자식들 먹이고 입히느라 정작 자기 자신은 늘 뒷전으로 밀어두고 그렇게 한 세월을 보내오셨겠죠. 그런데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렇게 바르게 그렇게 애써 살아왔는데도 마음 한구석은 늘 까닭 모르게 불안하고 밤이 깊으면 잠이 쉬 오지 않습니다. 천장을 멀거니 바라보며 이런저런 걱정에 뒤척이다. 새벽을 맞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셨을 겁니다. 돈은 또 어떻습니까? 분명 두 손이 불투도록 벌었는데 손이 쥐어지는가 싶으면 엉새물처럼 손가락 사이로 새어나가 버립니다. 막힌 곳을 겨우 뚫어놓으면 또 다른 곳이 막히고 애써도 늘 제자리를 맴도는 것만 같지요. 그러나 가만히 자식들 얼굴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가슴 한복판이 묵직하게 내려앉을 때가 있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저는 압니다. 참 외롭고 참 답답하고 누구에게 쉬 털어놓기도 어려운 그 무게를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는 며칠 전,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신 부모님을 꿈에서 뵙지 않으셨습니까? 돌아가신 어머니가, 아버지가 생전 그 모습 그대로 꿈속에 가만히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지는 않았습니까? 아무 말씀 없이 그저 손을 잡아주시거나 밥은 먹었느냐, 나직이 물으시거나 혹은 저만치 멀리서 그저 웃고만 계시지는 않으셨는지요. 그런 꿈에서 깨어난 아침은 마음이 참 묘합니다.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은데 하루 종일 가슴 어딘가가 먹먹하고 자꾸만 그 얼굴이 떠오르지요. 만약 여러분께서 그런 꿈을 꾸셨다면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부디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예로부터 우리 어른들은 그 꿈을 그저 지나가는 꿈이라 여기지 않았습니다. 조상이 꿈에 나타나시는 것을 두고 현몽이라 하였고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였지요. 멀리 떠나신 부모님이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자식의 문을 가만히 두드리는 신호라고 믿어왔습니다. 무언가 전하고 싶은 마음이 남아있어서 잊지 말라고, 외면하지 말라고 그렇게 먼 길을 돌아 찾아오신다고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100사람 가운데 99사람은 그 귀한 꿈을 꾸고도 아침이면 그저 개운치 않은 꿈이었다 하고 흘려보냅니다. 세수를 하고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분주하게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 신호를 그대로 놓쳐버리지요. 평생에 다시 오기 어려운 그 순간을 그렇게 무심히 흘려보내고 마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런 꿈을 꾼 다음날 아침에 해야 할 단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돈은 한 푼도 들지 않습니다. 값비싼 물건도 어려운 준비도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5분 그리고 맑은 정성을 하면 충분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신다면 해야 할 일뿐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까지 모두 아시게 될 겁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신다면 잠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를 청합니다. 좋은 마음에 가만히 응답하는 그 작은 손길 하나도
옛 어른들은 복이 깃드는 첫 씨앗이라 여겼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 꿈에서 뵌 그 다음날 아침, 여러분께서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입니다. 눈을 뜨시거든 무엇보다 먼저 휴대전화에 손이 대지 마십시오. 물 한 모금 들이켜기 전에, 텔레비전을 켜기 전에, 그 어떤 분주함이 마음에 들어오기 전에 집안에서 가장 조용한 자리를 찾아 가만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꿈의 기운이라는 것은 참으로 여리고 였습니다. 아침 풀잎에 맺힌 이슬과 같아서 분주함이 닿는 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지요. 그러니 그 기운이 미처 흩어지기 전에 먼저 마음을 가지런히 모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맑은 물 한 잔을 준비하십시오. 예로부터 이 물을 정화수라 불렀습니다. 새벽에 길은 가장 깨끗한 물이라는 뜻이지요. 꼭 새벽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마음을 담아 두 손으로 정성껏 잠의 물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한 손으로 무심히 따르는 것과 두 손으로 마음을 모아 따르는 것은 그 기운이 다르다고 옛 어른들은 여겼습니다. 그 물자는 집안에서 가장 높고 가장 밝고 가장 깨끗한 자리에 올려두십시오. 눈높이보다 조금 더 높은 곳이면 좋습니다. 굳이 방향을 따지자면 해가 떠오르는 동쪽이나 맑은 기운이 흐른다는 북쪽이 좋다 하였지요. 만약 부모님의 사진이 있으시다면 그 사진 앞에 가만히 올려두시면 됩니다. 물을 올리셨거든. 이제 부모님을 가만히 3번 불러보십시오.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하나로 어우러진다 하여 예로부터 정성을 드릴 때에는 3번을 불렀습니다. 성함을 기억하고 계시거든 그 이름을 차마 떠오르지 않으시거든 그저 어머니, 아버지 하고 부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속에 담겨있던 말을 그대로 건네십시오. 외울 필요도 격식을 차릴 필요도 없습니다. 꿈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잘 살고 있으니 부디 걱정 마십시오.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말이 떨려도 좋고 눈물이 흘러내려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솜씨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진심 하나뿐이니까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보태고 싶습니다. 절기 가운데 곡우라는 때가 있습니다. 봄비가 내려 곡식의 씨앗을 적셔주는 때이지요. 옛사람들은 이 무렵을 땅의 기운이 가장 왕성하게 일어나는 시기로 보았습니다. 만약 부모님을 꿈에서 뵌 날이 이 곡우 즈음이라면 그 정성은 마치 가장 좋은 때에 복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다 여겼습니다. 깨끗이 닦은 동전한 눈을 집안 한 구석 사람 눈에 잘 띄지 않는 조용한 자리에 가만히 두는 것도 옛사람들이 즐겨하던 일이었습니다. 재물이 잠시 쉬어가도록 그렇게 자리를 내어주는 마음이었지요. 이것이 전부입니다. 참으로 단순하지요. 그러나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오래도록 막혀있던 길을 여는 열쇠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해지지 않으십니까? 어째서 물을 올리는 그 자리가 그토록 중요하다는 것일까요? 그저 옛 이야기迷信이 아니냐 여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치를 조금 더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예로부터 물은 기운을 실어 나르는 그릇이라 여겨졌습니다. 맑고 고요한 물은 좋은 기운을 끌어당기고 흐리고 오래 묵은 물은 탁한 기운을 붙들어 둔다고 하였지요. 그래서 한번 올린 물은 반드시 날마다 새 곳으로 갈아 주어야 합니다. 어제의 물을 그대로 두는 것은 어제의 묵은 기운을 그대로 끌어안고 사는 것과 다르지 않으니까요. 높고 밝고 깨끗한 자리를 고르는 까닭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기운은 햇살이 드는 환한 곳에 머물기를 좋아하고 어둡고 먼지가 쌓인 구석에는 탁한 기운이 고이기 마련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환하고 정돈된 방에 들어서면 절로 마음이 편안해지고 어둡고 어질러진 방에 들어서면 까닭없이 가슴이 답답해지지요. 집의 기운도 사람의 마음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현관을
잘 살피셔야 합니다. 현관은 집의 모든 기운이 드나드는 입이자 길목입니다.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 첫 자리이지요. 그러니 현관은 늘 밝고 깨끗하고 가지런해야 합니다. 신발이 어지러이 널려 있고 어두컴컴하면 모처럼 들어오려던 좋은 기운도 문 앞에서 발길을 돌리고 만다 하였습니다. 반대로 화장실은 어떻습니까? 화장실은 집안에 탁한 기운이 모이고 또 빠져나가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정화수를 올리는 자리나 부모님의 사진 혹은 소중한 재물을 화장실 가까이 두는 일만은 부디 삼가시기 바랍니다. 맑은 정성을 탁한 기운 곁에 두는 곳은 애써 기른 깨끗한 물을 흙탕물 옆에 가만히 놓아두는 것과 같으니까요. 그리고 집에도 숨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잠시라도 창문을 활짝 열어 바람과 햇살이 드나들게 해 주십시오. 사람이 숨을 쉬어야 살아가듯이 집도 숨을 쉬어야 그 안의 기운이 맑게 돌고 막혀있던 자리가 비로소 풀리는 법입니다. 복이라는 것은 억지로 붙잡는다고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머물고 싶은 자리를 가만히 마련해두면 스스로 찾아와 머무는 것이지요. 귀한 손님을 모시는 마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깨끗이 자리를 닦고 따뜻이 맞이할 채비를 해두면 그제야 손님은 마음 놓고 오래 머무는 법이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부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목은 가만히 우리 집안을 한번 둘러보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을 부르는 일을 아무리 정성껏 하여도 복을 내쫓는 일을 한 손으로 함께 하고 있다면 결국 제자리를 맴돌 수밖에 없으니까요. 첫째로 현관문을 정면으로 마주보는 자리에 거울을 걸어두지 마십시오. 예로부터 거울은 기운을 대비추어내는 물건이라 하였습니다. 애써 들어오려던 좋은 기운이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거울에 부딪혀 그대로 되돌아 나가버린다 하였지요. 거울은 현관을 비스듬히 비추는 옆자리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로 지갑을 방바닥이나 맨바닥에 함부로 내려놓지 마십시오. 지갑은 재물이 깃들고 잠시 머무는 자리입니다. 그것을 바닥에 두는 것은 재물을 발밑에 두고 밟고 다니는 것과 같다 하였습니다. 지갑은 늘 서랍처럼 어둡고 조용하고 안정된 자리에 정성껏 모셔두듯 두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멈춰버린 시계나 지나간 해의 낡은 달력을 그대로 걸어두지 마십시오. 시계와 달력은 집 안에서 시간이 흐르는 모습을 나타내는 물건입니다. 멈춘 시계를 그대로 두는 것은 집안의 시간이 그 자리에 멈춰 섰다는 뜻과 같지요. 시간이 멈추면 재물의 흐름도 사람의 건강도 함께 막힌다 하였습니다. 죽은 시계는 새 건전지를 넣어 다시 살려주시고 지난해의 달력은 미련 없이 내려주십시오. 넷째로 부모님의 사진을 어둡고 먼지 쌓인 구석이나 다른 물건에 가려진 자리에 두지 마십시오. 이것이야말로 가장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진을 어두운 곳에 방치하는 것은 부모님이 자식에게 다가오시려는 그 길을 자식이 제 손으로 막아버리는 것과 같으니까요. 부모님의 사진은 부디 밝고 깨끗한 자리에 정성껏 모셔 늘 그 앞을 환하게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하루를 화로 시작하지 마십시오. 특히 부모님이 꿈에서 뵌 그 귀한 아침을 짜증과 다툼으로 혹은 우리 집안은 원래 안 된다는 그런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말로 시작하지 마십시오. 옛 어른들은 한 번의 화가 100번의 정성을 태워버린다 하였습니다. 아무리 맑은 물을 흘리고 정성을 들여도 마음에서 화가 끓어오르면 그 모든 정성이 한순간에 재가 되어 흩어지고 마니까요. 복을 부르는 일과 복을 막는 일을 우리는 너무도 자주 한 손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가만히 우리 집안을 둘러보시고
그중 단 한 가지만이라도 조용히 바로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다 하려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나니 한 가지를 꼭 덧붙이고 싶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야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대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물 한 잔도 동전 한 캔도 그 자체가 무슨 신묘한 힘을 지닌 것은 아닙니다. 그것들은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의 정성이 잠시 머물러 쉬어가는 자리일 뿐이죠. 물잔이 복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물잔 앞에 가만히 앉아 마음을 놓는 그 정성이 복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물건에 너무 매달리지는 마십시오. 정작 날마다 닦아야 할 것은 물잔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이니까요.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참 많은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분들이 한결같이 가슴에 안고 오시는 마음의 짐이 있었죠. 더 가지지 못해 괴롭고 남보다 뒤처질까 두렵고 이미 지나가 버린 일을 끝내놓지 못해 밤마다 가슴을 치는 그 마음 말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가진 것이 적어도 마음이 넉넉한 분의 얼굴은 늘 환하고 가진 것이 많아도 늘 부족하다 여기는 분의 얼굴은 까닭없이 어두웠습니다. 옛사람들은 만족할 줄 아는 것이야말로 참된 부자라 하였습니다. 작은 것에도 고마워할 줄 아는 마음, 그것이 곧 복이 머무는 그릇이지요. 욕심이 크면 클수록 그 그릇에는 금이 가고 아무리 부어도 끝내 채워지지 않는 법입니다. 오늘 아침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것, 두 다리로 걸어 창문을 열 수 있는 것, 그리고 떠올릴 수 있는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 그 하나하나가 사실은 얼마나 큰 복인지요. 그리고 또 하나, 내려놓는 일을 배우셔야 합니다. 미움을 내려놓고, 후회를 내려놓고, 두려움까지도 가만히 내려놓으십시오. 마음이 텅 비어야 비로소 새로운 복이 들어와 앉을 자리가 생깁니다. 잔이 이미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맑고 좋은 물도 더는 따를 수 없지요. 잔을 비워야 새 물을 받을 수 있듯이 마음도 비워야 새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부모님이 꿈에 찾아오신 까닭도 어쩌면 거기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편안하셔야 자손이 번성하고 살아있는 자손이 편안하고 또 감사할 줄 알아야 떠나신 부모님의 마음도 비로소 온전해진다 하였습니다. 그렇게 부모와 자식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이어져 서로의 평안을 가만히 주고받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꾸신 그 꿈은 그 끈이 아직 끊어지지 않고 따뜻하게 이어져 있다는 다정한 증거입니다. 그러니 방법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는 사람은 끝내 헤매을 멈추지 못하고 뿌리를 가만히 돌보는 사람은 비로소 그 자리에 멈춰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운명은 결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어느 용한 점쟁이의 입에 있는 것도 값비싼 부적 속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매일 아침 맑은 물 한 잔을 올리는 그 작은 정성, 부모님을 떠올리며 가만히 고개 숙이는 그 짧은 순간 바로 그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기적이 아닙니다. 봄비와 같습니다. 뿌리도 없이 요란하지도 않게 마른 땅을 가만히 적시며 스며드는 봄비처럼 그렇게 천천히 여러분의 삶에 젖어드는 것이지요. 하루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가고 또 한 달이 흐르면 어느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그토록 막혀있던 자리에 작은 길 하나가 열리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느끼시게 될 겁니다. 부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과 그 가정 위에 떠나신 부모님의 따뜻한 기운이 봄볕처럼 가득히 내려앉기를 빕니다. 부디 평안하십시오. 이야기를 맺기 전에 한 가지를 청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가장 무겁게 자리한 고민이 있으시거든 부디 댓글로 가만히 남겨주십시오. 다음 이야기에서 저와 함께 그 마음의 매듭을 하나씩 풀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거울 앞에 서시거든 이렇게 가만히 마음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나는 부모님의 따뜻한 기운을 받아 날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우리 가족은 건강하고 화목하다.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하루를 바꾸고 그 하루하루가 모여 마침내 여러분의 한 해를 바꿀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리고 곁에 계신 소중한 분과의 따뜻한 나눔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변함없이 이 자리에서 조용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부디 평안하십시오. 줄.